여러분, 비행기를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절대 불변의 안전 자산이자 항공 소재의 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티타늄입니다. 철보다 가볍고 아무리 비바람을 맞아도 녹슬지 않으며 고온에서도 절대 녹아내리지 않는 이 귀족 같은 금속은 100년 가까이 항공기 제조의 완벽한 교과서로 군림해 왔습니다. 섭씨 영하 50도의 혹한과 시속 900km의 엄청난 마찰열을 견디며 우주에 가까운 환경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티타늄뿐이라고 전 세계 항공업계는 맹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관측 편의점이 오늘 여러분의 낡은 상식을 완벽하게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항공시장에서는 이 거대한 티타늄 제국이 처참하게 상장 폐지되고 있는 정반대의 핏빛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는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차세대 여객기 설계돼서 티타늄의 비중을 가차없이 도려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하늘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서구의 금속 독점 기업들이 지금 당황한 얼굴로 패닉셀을 하며 쳐다보는 곳, 그 시선의 끝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한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팔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검은 실을 24시간 내내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철보다 무려 7배나 강하면서도 그 무게는 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기적의 검은 실타래, 그리고 그것을 오차 없이 쌓아 올리는 한국의 정밀 로봇 기술이 철옹성 같았던 글로벌 항공 공급망의 지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은 콧대를 꺾고 한국 회사와 손을 잡은 차에 10조 원짜리 미 해군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고, 대한항공은 무려 362억 달러짜리 보잉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항공 생태계의 수십 년치의 거대한 독점 먹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은 감성적인 국뽕을 철저하게 찢어버리고 지난 7년간 조용히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 항공 강소 기업들이 어떻게 서방 세계의 갑질 족쇄를 끊어내고 글로벌 자본의 핵심 파트너로 신분 상승을 이뤄냈는지 그 냉혹한 자본과 기술의 교차점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지금부터 서늘한 팩트 폭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항공 제조사들이 왜 지금 한국의 소재 공장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있는지, 그 기괴한 현상의 원인부터 차갑게 뜯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들려 해도 미국이나 유럽 업체가 부르는 대로 바가지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그마저도 저쪽에서 수출 허가를 안 내주면 공장이 그대로 멈춰서야 하는 완벽한 지정학적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항공기 제조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대한 절대 원칙은 오직 하나, 바로 기체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 만들어지면 20년에서 30년을 날아다니는데 무게를 단일 킬로그램만 줄여도 평생 아낄 수 있는 연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항공사의 마진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티타늄의 뒤를 이어 등장한 괴물이 바로 CFRP라고 불리는 탄소 섬유 복합재입니다. 이 소재의 물성을 자본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미친 레버리지입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버티는 인장 강도는 철의 10배까지 치솟는데 무게는 같은 부피의 철에 비해 고작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데 철보다 7배나 단단한 철갑을 두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자본시장의 치명적인 함정인 원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 탄소 섬유 복합재가 귀족 금속인 티타늄보다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탄소 섬유는 얇은 실을 수천 겹으로 정밀하게 쌓아 올려야 부품이 되는데, 날개 앞부분은 한쪽 방향으로, 동체 옆면은 사선으로 교차해서 까는 등 부위마다 아주 복잡한 각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수작업으로 한 장씩 깔아야 했으니 인건비가 폭발하고 불량률이 치솟아 우주선이나 슈퍼카 같은 사치품에만 쓰였던 겁니다. 이 잔혹한 원가 구조를 완벽하게 박살낸 것이 바로 한국의 자본입니다. 2020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날개 제작에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를 정력 도입했습니다. 수천 겹의 탄소 섬유를 로봇팔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각도와 장력을 유지하며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쌓아 올리는 공정을 완성한 것입니다. 티타늄 같은 금속은 어디를 잘라도 강도가 똑같지만
한국의 자동화 로봇이 쌓아 올린 복합재는 힘을 많이 받는 곳은 두껍게, 덜 받는 곳은 얇게 부위별로 강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기술 하나로 판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지자 티타늄보다 비쌌던 탄소 섬유의 단가가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차세대 여객기 무게의 절반을 복합재로 떡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꾼 것은 환경 보호 따위의 낭만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의 적층 기술 덕분에 복합재가 티타늄보다 훨씬 더 싸고 튼튼한 가성비 최고의 마진 창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항공산업의 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료를 싸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그 재료를 들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경제관 측 편의점이 던지는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한국 방산자본이 단순한 부품 하청업체의 위치를 집어 던지고 아예 글로벌 기술의 지분을 소유하는 진짜 주인의 자리로 등극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코끼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GTF 엔진 사업을 차갑게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이 사업이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무려 160억 원의 충당금을 환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충당금 환입이라는 것은 회사가 잃을 줄 알고 빼놨던 손실 방어 자금이 진짜 현금 수익으로 바뀌어 장부로 다시 꽂혔다는 뜻입니다. GTF 엔진은 기어 장치를 달아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세계 최첨단 엔진으로 에어버스의 차세대 기종을 싹쓸이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화가 이 사업의 RSP, 즉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식당에 배추를 납품하는 하청업자가 아니라 초기 투자금을 같이 때려받고 식당의 지분을 획득한 공동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한 번 팔면 20년에서 30년 동안 부품을 갈아 끼우며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정비 시장을 애프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항공 엔진 사업의 진짜 노다지 수익은 전부 여기서 쏟아집니다. RSP 구조는 초기에 막대한 개발비를 태워야 해서 무조건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60억 원의 충당금이 환입되며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피를 흘리던 초기 투자 구간을 완전히 졸업하고 이제부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들로부터 배당금처럼 현금을 쭉쭉 빨아들이는 독점적 캐시카우 구간에 진입했다는 무시무시한 신호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소재의 주권을 쥐었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IP의 지분을 쥔 진짜 기술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 두 곳만 잘 나간다고 생태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혁명은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독점망을 찢고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52개의 기관이 뭉쳐 2020년까지 무려 228종의 항공 소재를 강제로 국산화시켜 버렸습니다. 알루미늄과 티타늄 같은 금속 소재 69종을 포함해 228개의 족쇄를 끊어내며 아낀 비용만 715억 원입니다. 이 국산 소재들은 KF-21이라는 한국형 전투기를 완벽한 임상시험 무대로 삼아 실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전투기 국산화율 65% 돌파라는 숫자는 글로벌 업체들에게 우리 부품은 실전에서 굴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장 완벽한 무결점 성적표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대한항공의 거대한 자본 베팅입니다. 2026년 3월 대한항공은 보잉 여객기 100세대를 무려 36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 쇼핑을 한 게 아닙니다. 보잉은 자신들에게 조 단위의 현금을 안겨준 핵심 고객사의 국가에게 부품 공급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즉, 362억 달러를 태워 한국의 강소기업들이 보잉의 폐쇄적인 글로벌 공급망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VIP 프리패스 입장권을 강제로 뜯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0세대의 비행기가 30년 동안 수리받을 거대한 MRO 정비시장의 일감이 한국 생태계로 쏟아지며 수백 개의 부품 회사들에게 15년치의 마르지 않는 먹거리를 투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6년 3월 프랑스 파리 JEC 복합재 박람회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대신테크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시장을 뚫고 전자파 차폐 복합재와 나노 필터로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그 자리에서 꽂아버렸습니다.
비행기 안에 수천 개 전자장비가 엉키지 않게 막아주는 핵심 소재를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에 직납하게 된 것입니다. O2MB는 항공 유체 제어 기술을 정수장치로 응용해 가봉과 15만 달러의 스피노프 수출을 터뜨렸고, 새우항공은 전투기의 혈관 역할을 하는 액체 튜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며 생태계의 허리를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흑자 뒤에는 이 조용한 중소기업들의 소름 돋는 독점 기술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언제나 냉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지금 당장 SK하이닉스처럼 주식을 쓸어 담고 싶으시겠지만 투자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거운 두 가지 족쇄를 팩트 폭격해드립니다. 첫째, 정치 프레임에 갇힌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1,000억 원대 스마트 플랫폼 국책 사업이 돌연 중단되고 인적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핵심 인력들이 날아갔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항공우주 사업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서방 파트너들은 절대 한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고를 때 기술력보다 10년 뒤에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경영의 연속성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둘째, 재무적 양극화 현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순차 입금 비율을 39%까지 쥐어짜내며 빚 부담을 덜고 든든한 투자 체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룹 지붕 아래 있는 한화시스템은 영업이익이 무려 63% 폭락하며 225억 원의 이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공격수는 매일 골을 넣는데 수비수는 매일 자책골을 넣는 이 재무적 엇박자는 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한국은 이제 10조 원짜리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일명 UGTS 전투에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참전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10조 원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 해군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이 만든 비행기가 미국 해군의 훈련 표준으로 공식 등재된다는 뜻입니다. 항공산업에서 한번 표준으로 박히면 전 세계 부품망과 정비 인프라가 그 표준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굴러갑니다. 기존 T-50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마저 따낸다면 한국은 서구의 기술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향후 30년간 전 세계의 룰을 강제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의 주도자로 완벽하게 상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본은 이미 그 다음 전장까지 돈을 꽂아 넣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가시라는 무인기 기업과 손잡고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700억 원을 선제적으로 때려박았습니다. 활주로가 박살나도 뜰 수 있는 이 무인기는 차세대 전장의 판을 엎어버릴 게임 체인저이며 지금까지 미국이 독점하던 이 시장의 파이를 한국이 강제로 뜯어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에 누리호사차 발사까지 민간 기업 총괄 체제로 넘겨받으며 우주 발사체 시장의 권력까지 민간 자본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티타늄 제국이 무너진 빈자리를 복합재로 채운 한국의 자본은 이제 단순한 부품 하청업체의 꼬리표를 찢어버리고 기술의 지분을 소유한 글로벌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보잉 100세대 도입이라는 거대한 현금 베팅은 중소기업들의 생태계까지 글로벌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영 변동성과 재무 양극화라는 내부의 짐을 극복하고 과연 10조 원짜리 UGTS 사업을 거머쥐며 글로벌 표준 독점자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항공자본의 이동을 미리 읽어내는 자만이 코스피 방산주와 우주 항공 테마에서 진짜 텐베거를 쥐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이 뜯어드린 것이 자본의 이면이 여러분의 좁았던 투자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어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우리 팩트와 원칙을 지키며 이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진짜 다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게 뜯어 읽어드리는 경제관측 편의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향후 10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주가가 어디까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